자, 오늘은 부분집합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볼 거야. 개념 정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자, 우선은 어떤 거냐면, 부분집합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를 A는 B에 포함된다. 혹은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니까 B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건 결과적으로 모든 원소가 B에 속한다는 뜻이야.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집합 A를 135라고 치고 집합 B는 조금 더 큰 그림이니까 135뿐만 아니라 24까지 있으니까 1, 2, 3, 4, 5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놨을 때 A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들 135가 B 안에 전부 다 들어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A 집합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B 집합에 들어있을 때 우리는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이걸 부분 집합의 정의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서 동시에 B가 A의 부분집합이 될 때 우리는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말하고 그거를 등호를 이용해서 나타내자. 무슨 말이냐면 A가 B에 속하면서 동시에 B가 A에 속한다는 건 A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와 B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가 아예 일치하는 경우를 우리는 두 집합이 같다라고 말하는데 이걸 A가 B에 속한다 혹은 B가 A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라는 거야. 당연히 반대의 경우는 같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B가 A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A가 B 안에 들어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둘은 같은 집합이 된다는 거지. 그치? 자, 기본적인 내용만 한번 싹 훑어보고, 그지? 기본적인 내용. 부분집합의 개수는 그러면 어떻게 구할 거냐? 부분집합의 개수는 원소가 없는 거 1개짜리, 2개짜리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 집합의 원소를 n개라고 잡았을 때, 자, 지금 사실은 어떤 뒤에 나오는 경우의 수 있지. 조합, 순열과 조합. 이제 2학년 때 배우거나 혹은 3학년 때 배우거나 내지는 고등학교 1학년 마지막 단원에서 배우는 경우도 있는데 순열과 조합을 배운 학생들은 조금 유리할 수 있어. 이게 유리할 수 있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이 뭐냐면 만약에 집합 A가 원소를 1과 2만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 집합의 부분집합들을 한번 나열해 볼게. 부분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집합,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0개. 그 다음에 원소가 하나짜리 집합, 1만 들어있는 거, 혹은 2만 들어있는 거. 자, 이거의 원소 하나짜리 집합. 그 다음에 원소 2개짜리 집합은 1, 2. 자, 여기 나와 있는 A 집합 그대로 1, 2가 들어간 경우. 얘는 집합의 개수가 4개지 않냐. 그러니까 2의 제곱계라고 얘기한다 이거야. A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가 2개일 때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제곱계다라고 말하는 거지. 만약에 어떤 B 집합의 원소가 1, 2, 3이었다고 쳐보자. 자, 요것도 한번 써볼게. 원소가 아예 없는 집합, 공집합. 하나짜리 집합, 1만 들어있는 거, 2만 들어있는 거, 3까지가 들어있는 거. 이게 원소 하나짜리 집합이야. 2개가 들어가는 거, 1, 2. 그 다음에 1, 3. 그 다음에 2, 3. 자, 요게 원소 2개가 들어가는 집합. 3개가 들어가는 거는 1, 2, 3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나열된 개수가 몇 개냐면 8개거든. 8개.
보이지? 8개. 그 8개라는 말을 2의 3승계라고 얘기한다 이거. 2의 3승계. 그러면 2외에 나와 있는 요 지수 3이 뭘 뜻하냐면 이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뜻한다는 거야. 그래서 A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가 만약에 n개라면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승계다 라고 말하는 거고, 진부분 집합이 뭐냐? 자, 진부분 집합이라는 거 이쪽 그림에서 볼 때 있지. A 집합의 부분 집합들은 공집합이거나 1이거나 2거나 1인데 자기 자신과 같은 집합 있지 이거. 자기 자신과 같은 집합. 이거 하나를 뺀 요 나머지 집합들을 A의 진 부분 집합이다 라고 말하면서 한 개를 빼주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B 집합도 마찬가지야. 여기 나열되어 있는 공집합 또는 1, 2, 3, 1, 2, 1, 3, 2, 3, 1, 2, 3 중에 B 집합과 동일한 집합, 이거 하나를 뺀 요 나머지 집합들 있지? 얘네들을 우리는 진부분 집합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B와 같은 집합 하나를 빼주자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진부분 집합은 여기에서 1을 뺀 이유가 자기 자신과 같은 집합 하나를 뺐다 라고 생각하자. 자, 지금 여기 써 있는 요거 있지. 별거 아닌데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들을 나열해 보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분 집합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빨리 모양을 기억해 놔야 된다. 자, 특정 원소를 반드시 포함한다 그랬는데 다른 말로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여기에 속해 있어. A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를 n개라고 가정할 때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몇 가지 분류해 놨다 이거야. 몇 가지만 분류해 놨어. 자, 그림을 좀 보면서 문제. 특정한 원소를 R개를 포함한다 이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체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승계로 출발하는 건데, 특정한 원소 R개를 포함한다 그러면 지수에서 R개를 빼주자는 거야. 특정한 원소 K개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지수에서 K개를 빼주자. 그 말은 특정한 원소 R개를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나 특정한 원소 K개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부 다 R개도 빼고 K개도 빼야 된다는 거야. 지수에서. 2의 n승의 그 지수에서 말이야. 그리고 지금 네 번째 경우는 뭐냐면 이 적어도 하나라는 요 단어 있지. 요걸 우리가 흔히 이제 여사건이라고 얘기해. 여사건. 확률이나 경우의 수에서는 이제 여사건이라고 말하는데, 여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을 따져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특정한 K개의 원소를 적어도 하나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라는 건 뭐냐면 K개를 아예 포함하지 않는 경우, K개의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냥 빼버리겠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여사건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의 경우가 있기는 한데 말이야. 이렇게 나열해 놓고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사실은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겠다 이거야. 우선은 필수문항 1번인데 A집합에 들어있는 원소와 B집합에 들어있는 원소들에 대해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서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A와 B는 같은 집합이라는 거지. 그러면 두 집합이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A집합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들과 B집합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들이 같다라는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는 1이 있으니까 여기에도 1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2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도 2가 있어야 된다고. 반대로 말하면
여기에 4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4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4가 될 수밖에 없다. 자, a제곱 더하기 3a를 4가 되도록 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2차 방정식을 풀어버리면 되니까, 그치? 인수분해해서 a 더하기 4와 a-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a는 그러면 1 또는 마이너스 4인데 두 가지 경우가 나왔을 때 항상 고등학교 과정의 대부분이 뭔냐면, 고등학교 과정의 대부분의 문제에 분류하여, 구분하여 생각해봐라, 나누어 생각해봐라, 여러 가지 경우를 따져보거라. 이게 대부분의 고등학교 과정의 문제들이야. 그러면 A가 두 가지가 나왔을 때는 A가 1인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집합 A를 써보면 A가 1일 때 1, 2, 4.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집합 B도 그냥 A에다가 1을 대입해서 써보면 4, 2, 1. 자, 이랬을 때 어떠한 상황이 되냐? 두 집합이 같다라는 거야. 그 말은 A라는 값이 1이면 충분하다는 거지. 근데 두 번째 경우로 넘어가서 A를 마이너스 4라고 했을 때 집합 A를 한번 써보면 1, 2, 그리고 A에다가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얼마야? 16 마이너스 10이니까 제가 4가 되는 거지. 집합 B도 4에다가 A에다가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도 나오고, A에다가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도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상황, 두 번째 상황에서는 A와 B가 같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번째 경우가 답이 아니고 첫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A를 1로 답을 쓰자라는 거야. 그래서 답이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만 쓴다는 거. 이런 것들을 반드시 분류하여 생각해 보라 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A집합에 들어있는 원소가 n개지. 그러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계로 출발해야 돼. 하지만 1과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이라는 건 뭐냐? 원소 2개, 1과 2, 원소 2개를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지수에서 2를 빼줘야 되고, 그 개수가 64개였대. 근데 64라는 숫자는 2의 6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n-2가 지수 6과 같아야 되고 n이 그러면 8개가 된다는 말이지. 자, 여기까지는 할 수 있잖아. 근데 이 말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참고로 얘기하는 거야. 집합 A의 모양을 그냥 내가 편의상 1, 2, 3, 4라고 적었어. 1, 2, 3, 4. 자, 이 집합에 대해서 내가 한번 부분집합 16개를 그냥 다 써보겠다 이거야. 공집합이 하나 있고, 공집합이라는 건 뭐야? 원소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집합. 그 다음에 하나짜리 집합 1만, 2만, 3만, 4만 들어있는 거. 원소 하나만 들어있는 거. 원소 2개가 들어가는 거 있잖아. 1, 2, 1, 3, 1, 4. 보이지? 2, 3, 2, 4. 또 하나가 3, 4야. 자, 원소 2개짜리 집합이 6개. 3개가 들어가는 거. 1, 2, 3, 1, 2, 4, 1, 3, 4, 2, 3, 4. 자, 이게 원소 3개짜리 부분집합이고 4개짜리 집합은 그냥 1, 2, 3, 4지. 여기에 나와있는 개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개. 자, 16개를 우리는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하잖아. 원소가 4개니까 2의 4승계를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얘기한다. 16개. 근데 만약에 지금 이 문제처럼 특정 지어서 1과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누가 있냐? 1과 2가 몽땅 들어있는 부분집합을 한번 찾아보자 이거야. 자, 1, 2. 그지? 1과 2가 같이 들어있는 것들을 한번 세봐. 요렇게 지금 자 체크한 것들 있지? 얘네들이 1과 2를 모두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들이니까 4개가 만들어졌잖아. 4개. 그러면 4개라는 건 어떻게 세는 거냐? 그러면 매번 이렇게 우리가 부분집합들을 써야만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지. 원래 부분집합 전체의 개수는 2의 4승계였는데 1과 2를 반드시 포함한다는 말은 이 2개를 빼고 세자는 거야. 그래서 지수에서 2개를 빼버린 거지. 원소가 마치 2개만 있는 것처럼 빼고 세자. 그래서 2의 제곱계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걸 4개라고 지금 결론 지은 거야. 그래서 부분집합이 4개만 나온 거란 말이야. 1과 2를 그냥 빼고 세면 된다 라는 내용이거든. 1과 2를 그냥 빼버리자.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반드시 포함하는 원소는 빼고 세자라는 거지.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것도 빼자. 포함하거나 말거나 반드시 포함하는 원소와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원소는 빼고 세자라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이거야. 자, 이해되지? 그 다음에 A집합이 나와 있는 것처럼 2, 3, 4, 6, 9인데 자, 적어도라고 나와 있어. 적어도 하나의 3의 배수를 원소로 갖는다. 적어도라는 건 여사건이기 때문에 반대의 경우를 한번 따져보자. 반대라는 건 뭐야? 3의 배수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자, 써놓고 보면 3의 배수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라고 세보자고. 3의 배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3, 6, 9를 빼고 3의 배수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3의 배수를 몽땅 빼고 원소 2개로 만들어지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제곱 4개밖에 없다 이거야. 3의 배수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근데 이거는 반대의 경우로 셌으니까 문제를 풀 때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지금 우리가 반대의 경우를 구했잖아. 그 4개를 빼고 세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부분집합은 원소 5개로 만들어지는 2의 5승계에서 4개를 빼자는 거고 2의 5승계는 32개에서 4개를 뺀 거니까 결과적으로 28개, 28개가 답이 된다 라는 거지. 반대의 경우 여사건, 알았지? 여사건. 자, 그 다음에 A집합의 원소가 1, 2, 3이고 B집합의 원소가 1, 2, 3, 4, 5, 6인데 X가 이러한 관계에 있대. 자,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야 이게. 그러면 집합으로 써놓고 보면 1, 2, 3이라는 집합이 X에 포함되어 있고 X는 1, 2, 3, 4, 5, 6의 부분집합이었다. 그 말은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1과 2와 3을 X는 반드시 포함하고 있다는 거야. X에는 1, 2, 3이 무조건 들어가 있다. X는 1, 2, 3을 반드시 포함한다. 그러면서 X는 1, 2, 3, 4, 5, 6의 부분집합이니까 1, 2, 3, 4, 5, 6의 부분집합들 중에 1, 2, 3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구하여라. 이게 문제라고. 1, 2, 3, 4, 5, 6의 부분집합들 중 1, 2, 3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그러니까 1, 2, 3을 반드시 포함한다. 4, 5, 6으로 만들 수 있는 원소 3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 몇 개냐? 2의 3승계 8개다. 이렇게 세라는 거지. 집합 X는 8개를 만들 수 있다. 이해가 됐지? 자, 그 다음에
뭐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별거 아니야. 집합 x는 1부터 10까지야. 1, 2, 3, 4에서 10까지. 근데 x의 부분집합 중에서 n을 최소의 원소로 갖는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를 fn이라고 했대. n을 최소의 원소로 갖는. 자, f6과 f7을 구해라 이 말인데, f6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자면 n자리에 6이 들어갔잖아. 그 말은 원소 6을 최소의 원소로 갖는, 그지? 6이 가장 작은 숫자다. 어떤 집합에. 그러니까 그 집합을 만들 때 6이 들어가 있는 집합인데 6이 가장 작은 숫자로 들어가 있는 그런 모양의 부분집합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6이 가장 작은 숫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냐? 당연히 1, 2, 3, 4, 5를 이 집합을 편의상 F6이라고 할 때, 그지? 1, 2, 3, 4, 5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야 되면서, 왜냐면 6이 가장 작아야 되니까 1, 2, 3, 4, 5는 무조건 포함하지 않으면서 6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 1, 2, 3, 4, 5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6을 가져야 된다. 따라서 전체 집합 10개의 원소들 중 1, 2, 3, 4, 5를 빼고, 왜? 반드시 포함하지 않으니까 6도 빼고, 자 1, 2, 3, 4, 5도 빼고 6도 뺀다 이거야. 그러면 나머지 원소가 몇 개가 남어? 얘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써보면, 자 여기에 7, 8, 9, 10이 남아있잖아. 그지? 왜냐면 1, 2, 3, 4, 5를 빼고 6도 뺐다고. 반드시 포함하는 원소도 빼고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원소도 뺐으니 7, 8, 9, 10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원소 4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 몇 개냐? 당연히 2의 4승계 16개가 된다는 거야. 이걸 F6의 값은 16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한 번 더 해봐. 자, F7은 그럼 뭐라고? F7의 상태는 어때야 된다고? 7이 가장 작은 숫자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1, 2, 3, 4, 5, 6을 반드시 포함하지 않으면서 7은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집합, 6개는 포함하지 않고 하나는 반드시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1, 2, 3, 4, 5, 6을 빼고 7도 빼야 되는 거지. 그러면 8, 9, 10 원소 3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3승계 8개니까 F7은 8개가 돼서 답에다가 16개와 8개를 더해서 써주면 되는 거 아니냐. 자, 이와 같은 판단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지, 그지? 또 내용이 너무 길어지면 좀 힘드니까 여기서 한번 끊고 일단